아니 이거 치우려고 했다가 너무 가볼게요. 혜진아 영상 보내 임티 보내 그런 거 절대 자. 안 보내지. 가보겠습니다. 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건 평민창작이라는 뜻이고. 어떻게 책이 너무 왜? 예뻐. 아, 그치. 아, 맞아. 그게 첫 페이지만 좀 이거 좀 그 영역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이 두껍다 보니까 제 평민창작이고 제목에다가 쓸까요? 자, 서경은 어디지? 서경? 서울? 개성 요거 이제 한양 평양입니다. 평양. 서경은 평양이에요. 평양은 고려의 뭘까? 수도. 여기 수도는 어디였을까? 개성. 개성이었고 평양은 고려의 제2의 수도입니다. 뭐야? 작은 말로는 작은 수도라 그래. 작은 수도. 작은 수도. 이렇게. 별곡은 그냥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리고 형식을 한번 볼게. 형식이 저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작품의 형식을 딱 정리하면 A 아질과 A, B,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 아질과 A, B, C.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줄 보면은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샤울히 마르는 미안해. 마르는. 너네도 마르라고 돼 있니? 네. 마르는. 됐죠? 그래서 이 서경이를 A로 보면 A 아질과 A, B, C 이렇게 볼 수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 닭꼰대를 A로 보자면 A 아질과 A, B, C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네모 쳐놓고 이 A 아질과 부분 자, 저 부분은 그냥 A를 반복하고 아질가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여음구라고 할 거예요. 여음구. 따로 해석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건 이따 여기서 쓸게요. 이제 그래서 A 아질가 부분은 그냥 남는 데다가 때려박는 여음구가 되는 거고 그리고 A, B, C 밑줄 치시고 여기가 이제 삼음보가 형성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여음구기 때문에 얘를 따로 해석은 앞으로 쭉 안 할 거고 그냥 요렇게가 이 작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삼음보가 되는 겁니다. 서경이 샤울시 마르는 닭꼰대 쇼션경 교회 마르는 이렇게 앞부분은 신경 안 쓰는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위 두어랑성 다리 힘들이는 무슨 구일까? 얘는 이제 후렴구가 되겠죠. 후렴구. 후렴구는 뭐였지? 후렴구는 일정 구간마다 반복되는 여음구였죠. 이제 그래서 얘는 여음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의 내용 혹은 뭐 주제 혹은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아예 없다. 그냥 때려박아 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 뭐 하는 거냐면 효과가 반복되니까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운율은 형성할 수 있어요. 운율 형성. 그리고 매구간 반복되기 때문에 작품에 뭐를 부여할까? 그게 운율이고. 통일. 그치? 구조적 통일성.
구조적 혹은 형태적 통일성. 그리고 위 두어렁청 다림길이 나왔네. 그럼 여기까지가 한 연이구나 해서 연을 구분해 줍니다. 연을 구분.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후렴구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정서를 심화한다. 될까 안 될까? 근데요. 안 돼요. 정서와 관련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그 서경별곡 후렴구의 특징인데 위 두어렁청 다림길 요거 어떤 음운이 많이 쓰이고 있죠? 음운 디귿 많이 쓰이고 이응 많이 쓰이고 리을 많이 쓰이고 해서 이응과 리을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 무슨 소리라고 했었지? 이응 리을 비음이랑 유음이니까 울림 소리가 반복되지. 그래서 이건 특정 음운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특정 음운 반복. 음운. 자음이니까.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니네 교과서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악기의 의성어. 악기의 의성어. 그냥 뭐 저 기타 같은 거 따라랑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후렴구 이제 안 볼 겁니다. 후렴구는 여기서만 그냥 딱 쓰고 끝낼게요. 앞으로는 그냥 내용만 볼 거고. 이제 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이 끝날 때마다 이제 정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쭉 볼게. 그 여기는 여음구라서 따로 해석은 안 하기로 했는데 필기는 여기다가 하셔도 돼요. 내가 서경이 밑줄 쳐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밑줄 쳐도 돼.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여기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 여기 아질과 밑줄 쳐봐. 니네 교과서에서는 특이하게 얘를 단순 여음구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보냐면 감탄사라고 봅니다. 감탄사. 감탄사이자 여음구야. 그래서 흥을 돋구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조흥구라고도 하고 조흥구. 이렇게. 됐죠? 자 내용 가볼게요. 자 서경이 셔울히 마르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쓸까요? 서경이 이 부분. 자 여기서 서경은 위에 나왔던 것처럼 평양이고 평양 그리고 화자가 위치한 공간입니다. 화자가 위치한 공간.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평양이 셔울시 마르는 자 여기서 셔울 밑줄 치고 셔울 자 요거는 서울이라는 뜻이고 서울 평양이 서울이라는 건데 서울이 무슨 뜻이었죠? 서울 여기가 서울이잖아. 여기를 왜 서울이라고 부를까? 도시? 수도라는 뜻이야. 수도. 그래서 수도라는 의미의 순 우리말이 고유어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이라는 뜻은 수도라는 뜻이에요. 수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고을은 원래 한양이야. 한양.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니까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부산이 수도였으면 부산이 서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양이 수도이지만 여기서 마르는은 뭐뭐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서경이 우리나라의 수도이지만, 그렇지? 밑에 볼게요. 보이나? 자, 닷꼰대 쇼션경 고의 말은 자 닷꼰대 밑줄 여기다 쓸게요.
자, 저기서 닦은대는 일단 1차적으로 직역해보자면 닦은대 라는 뜻이고 닦은대. 저기서 대는 그 위치를 의미하는 의존명사겠죠. 뭐뭐한대. 그럼 닦은대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얘는 새로 수리한 곳이라는 뜻이야. 새로 수리한 곳.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짓고 도로도 쫙 깔고 관공서 같은 것도 새로 다 짓고 그래서 그 새로 수리한, 새로 조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수리한 곳인 닭곤대의 쇼성경 밑줄 치고 쇼성경. 자, 요거 소성경이라는 뜻이고 소성경. 풀이하자면 작은 수도입니다. 작은 수도. 작은 수도가 어디라고 했죠? 고려의 작은 수도가 평양이라고 했죠. 평양. 그래서 요거 결국 서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새로 수리한 작은 수도를 이 서경을 교회 말은 요거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괴다. 뭐였지? 괴다. 사랑.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교회 말은이라고 하는 건 새로 수리한 작은 수도인 서경을 사랑하지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화자의 이 서경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서경사리, 평양사리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 애정을 가지고 있어. 애정.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인 서경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만족감도 드러내고 있죠. 새로 수리했다. 그래서 난 사랑한다. 그래서 새로 수리한 서경을 사랑하지만 화자는 서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일단은 자, 밑에 보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일단 쓰시고 보자. 잘 되죠? 자, 새로 수리한 서경을 사랑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여힘으로 온 이 부분. 자,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일단. 자, 여희다는 여희다. 뜻이 뭐였지? 여희다. 일타, 이별하다라는 뜻이야. 일타, 이별하다. 그러면 여희물론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과 이별할 바에야 돼. 혹은 이별하기보다는 당신과 이별할 바에야 혹은 이별하기보다는 이제 여의다가 이별하다니까 여희물론이라고 하는 건 뭐뭐할 바에야 뭐뭐하기보다는 이렇게. 자, 질산배 발이시고 질산배 메모칠게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도예요. 질산배. 요거는 오른쪽에다가 따로 써놓자. 질산배. 일단은 뜻은 뭐냐면 직역하면 이거 뜻이 뭐였지? 질삼배. 그치. 길쌈하던 배 라는 뜻이고 배. 한 번 더 풀이해보자면 길쌈하는 게 뭔데? 그렇죠. 짜다, 바느질하다라는 뜻이었어. 배는 뭐였죠? 배.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풀이하자면 바느질하던 옷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보자면 그때 당시에 옷을 만들던 옷을 바느질하던 건 누구였을까? 여성이었겠지. 그래서 이 질산배라고 하는 시어는 왜 중요했냐? 요거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는 표지야.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 길쌈을 하고 있었어? 그럼 여성 화자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옛날에 옷 만들 때 그냥 재봉틀로 딱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던 옷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이제 여성들에게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겠지. 그렇죠? 만들기 어려우니까 바느질하면서 옷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여성들이 뭐 내가 입을 옷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옷을 만들어다가 이제 팔기도 했었다고. 삭바느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소중히 여긴다라기보다는 내 삶의 기반이야. 생업의 기반. 생업의 기반. 내가 돈벌이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질산배라고 하는 건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주고 또 그 여성 화자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고. 그렇지? 근데 이 질산배를 뭐 할 거냐면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질산배를 버리시고 다 뭐 한대? 버리고서라도 그래서 당신과 이별할 바에야 이런 질산배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쓰자면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던 거라도 너랑 이별하기보다는 이별할 바에야 이런 거 다 버리겠다가 되는 거니까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해준다. 너무 부각해준다. 와, 이런 것도 버리고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당신과 이별할 바에야 내가 만들던 옷을 다 버리고서라도 밑에 볼게요. 자,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자, 괴실한데 밑줄. 괴다가 뭐였죠? 사랑하다였다고. 그래서 괴실한데는 뭐뭐 이 란데라고 하는 건 사랑해 주신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만 해 주신다면, 이런 거 다 버리고서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존니노이다. 자, 우러곰에서 곰 네모칠게요. 곰. 자, 얘는 정체가 뭐였냐면 중세국어에서 강세를 드러내는 전미사였어. 강세 전미사.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했었죠, 이거? 그냥 두 번 해석하면 됐었다고.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그래서 곰이 붙으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그러면 우러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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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울면서 존니노이다 밑줄 치시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쫓아가겠다 해서 쫓겠습니다. 혹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 서경도 사랑해. 내가 살고 있는 서경 굉장히 좋아. 그리고 나 만들던 옷도 있어. 근데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서경도 버리고 질산배도 다 버리고서라도 네가 나를 사랑만 해준다고 하면, 약속하면 울면서 울면서 너를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별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여? 뭐 하는 거죠? 등장. No. 극적인 저항,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여기서는 적극적 태도. 그죠? 만약에 이 여자가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냥 어떻게 했을까? 슬퍼하겠지만 그냥 체념. 보내줬겠죠. 아니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가시리의 화자랑 비교해보자면 가시리에서는 어떻게 했었지? 그냥 네가 그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 기분 나쁘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두려워.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가자마자 돌아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시리의 화자는 보내드리면서 얼른 돌아올 걸 소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다면 이 서경필곡의 화자는 지가 그냥 따라가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른 말로 고려시대의 평민 여성의 솔직함과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솔직함. 그래서 뭐 나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거 다 버리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시리의 화자랑 이제 많이 비교가 된다고. 자, 그리고 뭐 한 가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 요거 이제 사랑해 주신다면 있잖아. 요게 화자가 임을 따르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 그냥 쫓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제시하는 거야. 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밑에 볼게요. 이제 파트 2. 그래서 여기서는 서경에 살고 있는 화자가 사랑하는 임과 이제 이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냈었던 거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데, 자, 구슬이 바회의 지신들. 자, 구슬이. 이거 이제 구슬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구슬이라고 하는 건 일단 해석해 볼게요. 자, 구슬이 바회는 뭔데? 바회이잖아. 써놓을까? 바위에 디다가 뭐였죠? 디신들. 이렇게 부딪혔어. 그것도 떨어지는 거야. 지다, 별이 지다 할 때 그 지다입니다. 구경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지신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들 혹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더 치우고 이 부분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가정. 그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여기서의 구슬은 왼쪽에다 그려놓을까요? 진짜 그 구슬 하나가 아니고 유리 구슬 하나가 아니고 약간 요렇게 생긴 구슬 팔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 팔찌. 이렇게 구슬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팔찌야. 끈에 이렇게 묶여있는 겁니다. 구슬들이. 그 구슬들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볼게.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자 여기서 기니딴은 그치 끈이야. 혹은 뭐 끈이. 자 여기서 이제 긴이 이제 끈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합니다. 그치리까 밑줄 그치리까.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됐었죠? 끈이 끊어지기요. 뭐라고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구슬이 떨어지면은 구슬은 깨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끈에 묶여 있는 팔찌를 생각해 보면 그 팔찌가 바위에 떨어진다 해도 구슬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끈은 끊어집니까? 그 끈 자체는 끊어지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법이 될까요? 결국 서리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즉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슬을 묶고 있는 그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나는 여음구고요. 여음구. 이제 이거 나는 I am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시리에 있었던 그 나난이랑 같은 여음구입니다. 해석은 안 해요. 그치? 근데 여기 위에서 뭐 울며 불며 뭐 버리고 따라가니 많이 하다가 갑자기 구슬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진짜 구슬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비유적 상황을 제시한 거지. 진짜 구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안에 이제 비유되어서 숨겨져 있는 거라고.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이 구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혹은 뭐 관계.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의 바위는 시련, 고난, 장애물. 그치?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이 끈이라고 하는 건 긴 요거. 끈은 우리 사이에 변함없는 믿음. trust. 변함없는 믿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랑이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잠깐 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의 믿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변함없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넘어가서 볼게. 지워야 되겠지? 보자. 비슷한데요? 즈문 해를 외우곤 여신들. 자, 즈문 해. 즈문이 뭐였죠? 지는 해. 아그 대나무. 대나무. 그 무슨 지금 뭐 하고 있는? 즈문. 아 즈문이 숫자 1000입니다. 그래서 맞네. 1000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지 즈문이에요. 그래서 즈문 해는 천년을. 즈문이 이제 숫자 1000이야. 그래서 1000년 동안을 외오공 해서 어떻게 할까? 그렇지. 외로이 오버디. 강세 정리사 곰 붙었습니다. 요 곰 위에 나왔던 우러곰에 나왔던 그 곰이죠. 외로이. 자, 여신들 오른쪽에다가 녀다 밑에다가 녀다는 그렇죠.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살다. 여기서는 살다예요. 혹은 뭐 지나가다. 혹은 뭐 다니다. 중에서 여기서는 살다입니다. 그럼 아까 뭐 디신들
이랑 똑같은 형식이니까 1000년 동안을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살아간다 하더라도 신이 땅 그치리까 나는 자 여기서 신은 고지고대로 나와 있죠. 믿음이지 믿음. 우리의 믿음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서리법이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를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위에서처럼 뭐 바위, 구슬, 끈 이런 걸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 좀 어떤 상황일까? 과장적 상황을 제시한다. 1000년 동안이나 외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상황을 좀 과장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둡시다. 이렇게. 요거 위에 나왔던 이 전 페이지에 그 연으로 따지자면 1년 1, 2, 3, 4, 5, 6 5년 6년이지 요거 5년 6년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7년 8년이라고 보자면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이렇게 했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 페이지에 있었던 5, 6년과 뭐가 비슷하니? 구조. 뭐의 구조가? 문장.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건 뭐뭐한들 뭐 입단 뭐머리 이까 요거. 그래서 구슬이 바회의 디신들 기니딴 그칠이 이까 랑 주문을 외우금 여신들 신이딴 그칠이 이까 랑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아래로 여기서는 페이지가 나뉘어졌지만 위아래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겠고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짝을 이뤄서 반복되니까 이렇게까지가 이제 파트 2입니다. 구슬노래요, 구슬노래. 자, 근데 생각해보면 그 1년의 화자는 남자였어, 여자였어? 여성 화자였죠. 질산배를 버리고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여성 화자였다고. 근데 2년에서는 갑자기 나 다 버리고 널 따라갈게가 아니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위에서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여기서는 좀 차분하고 의연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써놓자. (1년부터 4년까지의) 화자와 의화자와 방금 우리가 봤었던 5년부터 8년까지의 화자 요 두 개를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 그 견해가 있다고. 그래서 1년부터 4년까지의 화자는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였다면 5년부터 8년까지의 화자는 그 여성을 안심시키는 변함없는 믿음을 강조하며 상대를 안심시키는 남성 화자로 볼 수 있겠죠. 야,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성 화자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파트 1의 화자와 파트 2의 화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거는 화자가 2명인 작품이 되는 거고, 화자가 2명이라고 하는 건 한 작품에서 대화의 형식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나도 따라갈 거야. 우리 믿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제 대화하는 형식. 됐죠? 요거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그냥 똑같이 여성 화자로 본다면 이별하기도 싫어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있는 그런 여성 화자가 그냥 한 명 존재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건 떠나지 마.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있는 형식이 된다고요. 자, 파트 3는 시작하고 있습니다.